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자료 받으셨잖아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 좀 보시면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이 지금 옆에 보시면 2025 그다음에 2026 수시 정시 전형 비교 분석 해갖고 그 파란색 쪽 보시면 버전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 시행 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책, 확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발표한 확정안은 아마 7월 말 정도? 그때 이제 버전 2 해서 나올 거거든요. 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의대 지역인재 인원이 수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발표됐던 그 인원을 그냥 싫다 보니까 이따가 제가 잠깐 의대 교과 때문에 뭘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자료를 막 이렇게 학교 이제 확정안 보고 얘 보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인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학교는 뭐 80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명 모집이고, 그래서 그건 좀 그냥 보실 때 이 책의 활용이 가장 좋은 건 예를 들자면 뭐 동일하게 그냥 105페이지 정도 한번 펴보시면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뭐 정시 모집 이렇게 양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작년,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올해. 근데 아시겠지만 수시 확정안은 이미 나왔고 정시에 대한 확정안은 9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행계획안. 근데 이 자료의 활용은 좌측하고 우측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두 개 보시면 확연히 뭐 차이 나는 거 하나 보이세요? 표 안에? 탐구 쪽에 뭐 가로 쳐져 있는 게 오른쪽이 되게 많죠. 왼쪽에는 과탐 5%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 그 다음에 인원수는 아직 확정안이 아니니까 인원수까지는 비교하지 마시고, 요거는 수시 인원은 확정한 책자 보시고 비교하시면 되고, 그냥 지금은 시행계획안. 그 앞 페이지로 잠깐만 가보시면, 그 앞 페이지에, 이 101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제 수시와 관련된 설명인데, 거기에 보시면,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회색으로 보이는 칸이 올해 겁니다. 그리고 하얀색이 작년 거고. 그럼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원수는 일단 놔두시고 논술백은 변화가 없죠. 그리고 오른쪽에 수능 최저 기준에서 글로벌 융합,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 다음에 경영, 자연과학, 이쪽이 국수형 탐1, 탐2 중 3합6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만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렇게 보시는데 의미가 좀 있어 보인다. 작년에는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는 최저가 없어졌구나.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전형이 작년하고 입결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바뀔까? 그럼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최저가 걸려있는 교과가 있었는데 최저를 없앴다면 당연히 입결은 성적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까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책 말고 약간 미색지로 지금 조금 프린트된 거 그걸 받으셨는데, 앞에는 제가 지금 PT 만들어 놓은 거를 그 앞에다 넣어 놓으셨고, 제 PT 뒤에 보니까 수학, 영어, 국어 순으로 이렇게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고3 한번, 올해 고3. 올해 고3 학생들이 조금 유념하셔야 될 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숙학원에서 담임도 하고 있고 입시도 하고 있고 여기 또 입시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혹시 우리 아이가 엄마 성적 많이 올랐어. 이 뭐야 엄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아직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3월, 5월, 6월을 비교했을 때 성적이 많이 올랐다, 원점수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됐어. 정시로 이제 올인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 수시? 필요 없어. 정시 올인. 저 양반이 얘기했던 그 아이가 우리 아이구나. 이러시면 돼요. 제가 재수생들한테도 학원에 이제 300명 넘게 있으니까 전체 담임이 8분이 계세요. 저 포함해서. 담임 회의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째, 요번 6월 모의고사 때 받은 원점수가 본인의 그 과목의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특히 국어. 국어는 독서 3개가 다 연계. 고전소설 거의 연계인데 비슷하게 나왔고, 현대소설 하나 비연계. 그리고 아마도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매체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작도 좀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3과 재수생의 차이는, 고3은 3월, 5월, 6월을 봤으면 대체적으로 6월보다는 교육청을 좀 더 상대적으로 잘 볼 거예요. 점수가. 재수생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원점수라 할지라도 시험 난이도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6월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급이. 근데 이 아이는 6월을 잘 못 보더라도 자기가 3월이든 5월이든 잘 본 게 있으면,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그 병증은 심해집니다. 7월이나 10월을 잘 보는 순간 얘는 게임 끝입니다. 됐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애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수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 원점수 자체가 니네 실력과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특을 본 아이들은 연계 체감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럼 저는 이게 이제 6월 모의고사니까 교육청하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6월 시험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수능의 방향성을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놓고 공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때도 연계 체감률을 높이려고 애를 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수특을 안 보고 있어요. 그럼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엄마, 뭐 어떤 인강 선생님, 내가 인강 듣고 있는데 수특 안 봐도 된대. 자기 교재에 다 녹여놨으니까 안 봐도 된대라고 얘기를 하면 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강 선생님 교재를 가지고 복습을 하더라도 이 복습한 걸 가지고 수특 교재에 펼쳐놓고 오늘 현대시 했으면 현대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만약에 그거 알았어. 그럼 내일 하루면 다 풀 수 있어. 우리 애가 수능 때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문제를 풀어 제끼는 책이 아니에요. 수특은 개념서예요. 그러니까 수학만 하더라도 문제가 레벨 1, 2, 3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늘 지수로그 함수의 개념을 배웠으면 수특에 가서 레벨 1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설명하셨던 내용을 그냥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교재는 이런 흐름으로 활용을 꼭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7월 넘어가면 수능 완성이 나올 거예요. 그건 조금 뒤에 푸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수특을 꼭 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료 보니까 저희 기숙학원 밴드가 있는데 거기 입시 자료 올라온 것 중에 하나 보니까 각 과목별로 국어, 수학,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와서 거의 1등급 국어, 수학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1등급 비율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재수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재학생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이 뭐냐면 자퇴생들 있죠. 그러니까 검정고시 응시생들. 요게 최근에 3만 명이 넘어갔고,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3만 2천 정도라고 얘기가 됐는데 올해는 3만 5천 이상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평가원이나 이런 데에서 보도자료 보면 인원들 나오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인원을 보시면 저기에 졸업생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기에 검정고시생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요건 실제로 시험 본 인원이고요. 요건 응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건 성적표가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비율이 좀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수도 재학생이 일단 늘었기 때문에 재학생이 좀 늘어서 올해 졸업생들이 작년처럼 의대 이슈라는 게 특별할 게 없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반수생들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수시는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시 같은 경우는 내가 한두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 쪽에 있는 의대를 가지 못하고 그 외에 이제 의대를 만약에 갔다고 생각하면 이 친구들이 그 한두 문제 때문에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다면 반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저희 애가 지금 3학년인데 처음 이제 어디 재수생 학원 가서 하는데 그러니까 시내에서 학원 다닐 때 되게 건방 떨던 애였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모의고사 보면 전교권이었고 내신은 별로였지만 근데 어디 뭐 수학 전문 학원 가고 어디 가면 아무튼 으쓱으쓱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재수생 학원을 딱 갔는데 두 가지 때문에 기가 꺾였어요. 한 3,000명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1등부터 200등까지 이렇게 빌보드를 붙이나 봐요. 200등짜리가 원점수가 96이래요. 표준점수 말고요. 원점수. 두 번째. 어떻게 이제 밥 먹다가 누굴 알게 됐을 거잖아요. 밥 먹다 보면 이제 서로 통성명 할 거잖아요. 나는 뭐 고대 간호 다니다가 휴학하고 왔어.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을 거잖아요. 너는 중대 의대에 그냥 휴학하고 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기가 꺾인 거예요. 저희 애는 문과로 대학을 갔는데 이과로 바꿔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적을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그냥 96, 뭐 200명이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근데 정시로는 조금 반수생이 있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수시는 특히 교과 같은 경우는 조금 원사이드하게 최저 때문에 학교를 낮춘 애들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인원이 확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3 부모님들이 계셔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원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아마 제가 지금 여기 3년째 수시랑 정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 제일 의미가 있었던 친구가 아마 충남대 의대 수시로 갔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9월까지 의대 교과로 썼어야 되는데 의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성적을 9월 달까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어디 써야 되는지 알려주고 이제 남은 기간, 그게 9월이었으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에 국어, 수학, 뭐 다른 과목, 이런 과목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아무튼 최저를 맞춰보자.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버리거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수능 때 처음으로 최저를 맞췄어요. 그래 들어갔는데 사건이 터지면서 수업 참석 안 하고 뭐 이러고 작년인가 설명회 때 왔더니 올해인가 작년인가 왔더니 아직 수업 안 하고 있다고. 그 저희 기숙학원에 원광대 의대 다니던 친구가 공부를 하러 왔어요. 왔는데 이제 수업 지금 거부 중이라고. 근데 집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학교에서 뭐 게시글이 올라왔대요. 그래서 1학년 총회를 해갖고 어쨌든 비대면이라도 수업은 참석하는 걸로 확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그게 양상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하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어쨌든 학원에서 이제 컨설팅이 진행되니까 관심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에는 그냥 숫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저건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서울 모의고사 쪽에 훨씬 더 인원이 좀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본 건 좀 숫자가 조금 뭐 적긴 합니다. 근데 요 6월이거든요. 6월을 좀 잘 보시면 과목별로 좀 보시면 재학생하고 졸업생 이렇게 나눠서 보도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 프린트에도 있고 이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더니 제가 좀 의외였던 건 화작하고 언매예요. 그리고 확통. 요 세 개만 보시면 돼요. 지금 3월은 66.24%죠. 화작이. 언매가 33이고 5월 33이고 전년도 수능이 37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패턴은 뭐냐면 이게 지금 언매가 37이잖아요. 작년에 수능이. 이게 교육청 때는 37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언매에서 화작으로 넘어가는 애들이 중간에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언매를 하다가 오이씨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화작으로 넘어가는 애들이 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이 숫자보다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언매 숫자가 비율이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때 공부하다가 안 되겠으면 더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 비율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확통 보세요. 확통. 저는 이거 충격입니다. 문제 드릴게요. 작년에 수능이 45.6%였어요. 작년에도 지정 과목은 거의 폐지가 되긴 했었죠. 45.6이었어요. 근데 58.9, 59 이러고 있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비율이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확통 선택 비율이 늘었을까요? 이거 인문계열 애들이 늘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 과목 폐지 때문에 굳이 내가 힘겨운 미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이번 6월에 확통 선택하신 자녀분들 계시면 굉장히 막 어깨 날개가 막 하늘을 찌를 거예요. 이번에 확통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어떤 애가 미적에서 확통으로 바꿀까 고민을 한 이유가 미적의 한 선택에서 한 문제를 푸는 시간보다 확통 전체 푸는 시간이 더 짧았대요. 네. 그러니까 고3 때 내신한 기억을 해갖고 풀었는데 하나 틀렸대요. 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고요. 근데 저 난이도가 수능 때까지 갈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 자연계열 학생인데도 확통을 선택하는 애들이 그만큼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가장 이슈는 뭐니 해도 탐구, 사회문화. 네, 사회문화 선택 비율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45.51, 40%가 넘어갔잖아요. 생활과 윤리가 지금 40%가 안 돼요. 3월은. 40%가 안 되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이 사회문화에는 자연계 학생들이 꽤 많이 포진되고 있다. 네. 재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재수생들은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데는 대성 모의고사,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하고 이투스 모의고사를 보는데, 프리미엄 모의고사의 그 성적표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연계열 학생 중에, 자연계열 학생 중에 선택 과목 조합 비율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3은 지구과학이. 근데 요번 5월달 성적표에는 3월은 3위였고 이번엔 2위입니다.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상담했던 한 친구도 생명지구과학을 했는데 결국은 지구를 버리고 사문으로 바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사회문화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암기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순수 문과 애들이 도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자연계열 학생들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재수생들한테는 확통 사탐 선택한 아이들은 올해 입시에서 굉장히 좀 고전을 할 수도 있다. 저런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과탐 하나 갖고 있는 애들, 그리고 미적 사탐인 애들. 네. 이런 애들 때문에 좀 확통 사탐을 갖고 있는 애들은 조금 정시 지원할 때 좀 애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충격입니다. 화학 보시면 여기 8.07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아직까지 고3 애들이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재수생 비율은 5%로 확 줄었습니다. 5%로 줄었습니다. 재수생들은. 네. 그래서 화학하고 물리 쪽에서 사탐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의 잘못된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물리화학은 시간 안의 계산 능력에 대한 힘이 좀 있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생명지구학하고 달리 그래서 수학 베이스가 좀 약한 친구들은 물리화학 선택하면 안 된다 한 겁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숫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응시 인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응시 인원 한번 작년 수능이죠? 비교해 보세요. 이 안에서 1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으로 등급 받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다 맞지 않으면.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요거는 그냥 1등급 컷 점수인데 비율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비슷하죠? 요때만 조금 비율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5월 2등급은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응시 인원 중 비율이 8.24%니까 저건 국어고 요건 수학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4%대 비율, 7%대 비율. 근데 국어만 지금 여기만 조금 인원이 2등급 분포 비율이 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왜 지금 정리를 해봤냐면 자, 여기 끝선. 여기 끝선이 1등급 컷 점수예요. 여기 끝선이 1등급 컷 점수입니다. 여기 끝선이 1등급 컷 점수입니다. 인원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전년도 수능에 국어잖아요. 131까지가 누적 인원이 2만 명이었다고요. 근데 5월은 13,000명이고 3월은 14,000명이에요. 여긴 고3 재수생이 다 합쳐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4,000명 정도가 1등급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고3 치고는 나쁜 숫자는 아닙니다. 나쁜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자녀분께 꼭 얘기할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수학 갖고 얘기할까요? 수학 보세요. 맨 위에가 만점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만점 누적 인원이에요. 2,500명이죠. 담아진 애가 3월 모의고사 2,500명이 꽤 많은 겁니다. 보통 1,000명대 넘어가질 않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점수가 내려갈 때 쭉 보시면 어느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건 누적 인원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어느 구간에서 갑자기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라인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담아진 애고 전국에 이상한 애들이 좀 있습니다. 2점짜리 틀린 애들, 3점짜리 틀린 애들, 4점짜리 틀린 애들이거든요. 그럼 어려운 4점짜리 틀린 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애들이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에요. 저거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은 누굴까요?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틀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수 95점이에요. 녹화가 되고 있어서 조금 거친 표현을 쓰긴 좀 뭐하지만 생 또라이들이죠.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 실수 2번 하는 애들이에요. 실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손도 안 대고 눈으로 하고 푸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실수를 2번 정도 하는 애들입니다. 이게 점수별로 보시면 나중에 고3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보도자료가 다 올라올 거니까 우리 아이가 등급은 이런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1등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등급만 보면 이 점수나 다 1등급이라고요. 근데 우리 애가 만약에 여기 140을 받았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지금 누적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7,500명이에요. 의대 채우고도 남는 거 아니에요? 의학결 전체 다 채우고도 남는 거잖아요. 서영고 다 채우고도 남아요. 정시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1등급 받았다고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는 정리를 안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157에서 153까지가 표점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까지 100분위 점수가 다 100이라면 제 기억이 맞다면 100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어떤 대학들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우리는 표준 점수로 애들을 선발할게. 어떤 학교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로 가고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쓸게. 뭐 서울대는 우리 변환 표준 점수 안 써. 무조건 성적표에 찍혀 있는 표준 점수로 뽑을게. 근데 어떤 학교는 우린 100분위로 뽑을 거야. 이런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받고 성적을 되게 잘 받았어요. 154를 받았단 말이에요. 되게 잘한 거잖아요.
잘했는데 이 친구가 100분위 학교를 써버리면 얘하고 등수가 같은 거잖아요. 동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쓸 수 있으면 표준 점수 반영보다는 100분위 반영인 학교를 쓰는 게 유리하겠죠. 동점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154점을 받았다면 여기까지 누적 인원이 3,900명이거든요. 의대 채워요. 의대 채운다니까요. 네. 작년 수능 보세요. 작년 수능 보시면 표준 점수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갑자기 인원이 확 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점수를 받으려면 원점수 1점이라도 더 받으면 여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컷 점수보다는 한 문제라도 더 맞추자라는 거예요. 원점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게 밑에 내가 거의 3,000명을 밑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1등급이야. 뭐 100분이 100이야. 여기서 이제 흥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저 도수 분포라는 게 자료가 나올 거니까 수능 끝나고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 평가원 들어가시면 도수 분포라는 걸 클릭해서 보시면 그 점수대별로 누적 인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뭐 1,000명밖에 없어. 그러면 경쟁력이 굉장한 거죠. 근데 3,000명이야. 이러면 의미가 없다. 이걸 가지고 정말 막 그러면 그냥 이러면 되죠. 의학 계열만 포기해주면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저쪽으로 갈 거니까. 근데 이제 문과가 지랄 맞은 거죠. 거기서 문과 비율이 얼마인지는 보도자료에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모의 지원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학사 같은 데 보면 정시 원서 넣기 전에 모의 지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8만 얼마인가 그거 결제하면 내가 만약에 전체 100명이 모의 지원을 했는데 내가 10등이다. 그러면 1등 다 클릭하면 얘가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 그리고 내가 가군을 지금 클릭하고 있으면 얘가 나다군을 어디를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이제 미적 과탐인지 뭐 사과탐인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순수 문과구나. 오씨, 문과가 없구나. 경영인데. 이러면 이제 심각한 거죠. 나는 확통 사탐인데. 이러면 이제 좀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 뭐 그런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건 이제 6월 모의고사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학업적인 측면은 뭐 이따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 연계교재를 소홀히 하는 친구들 올해 수능에서 굉장히 유리할 게 없다. 그러니까 연계교재를 좀 적극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커넬학원에서 수학을 들었어요. 또는 국어를 들었어요. 수특이 정교재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업 들었잖아요. 가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이게 보이면 이렇게 떠올리라고 그랬어. 떠올리고 수업 교재에 있는 작품 독해한 거 선생님이 어떻게 독해했는지 연습했어요. 복습했죠. 수특 펼쳐놓고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런 과정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얘를 갖고 계속 해봐야죠. 그리고 기출 가서 그러면 작년 6, 9월 또는 수능은 이 사회지문이나 또는 소설 같은 경우 지문을 어떻게 냈고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됐고 그 기출 가고 연습을 하는 거고, 자 이제 기출은 똑같은 거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감이 됐든 상상이 됐든 한수가 됐든 컨텐츠를 가지고 실무를 가지고 수능 직전에 이제 계속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적용하는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수생학원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온 애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쨌든 150여일 동안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저는 스텝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름방학 때까지는 자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든 인강을 들었든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든 개념 정리를 하면서 제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념 끝나면 기출 갈 거야. 기출 끝나면 이거 갈 거야. 저 양반이 얘기했던 우리 애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뭘 끝내고 넘어가는 이 스텝은 옳지 않아요. 까먹어요. 그걸 온전히 다 10개월 동안 기억하고 있을 아이였으면 뭐 하려고 설명해 외우시겠어요. 개념이 끝나고 나서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개념 끝나자마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현대시 했으면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다 끝내놓고 기출을 가는 게 아니고 오늘 현대시를 했으면 그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수특으로 가서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연결해서 가라고요. 해보라고요. 하면서 여기서 설명했던 걸 자꾸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이것까지 했으면 이제 기출 가지고 또 적용을 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죠. 그리고 6월 시험 혹시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6월은 이 시험의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학습 과정에 대한 점검의 도구인 거예요. 이건 수능이 아니잖아요. 수능을 못 봤는데 평가원에다가 자, 저 6월 성적표 당신들 갖고 있잖아. 나 이런 학생이라고. 평가 요새 좀 해달라고 반영해달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점검의 문제고요. 여기는 그냥 평가전 정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점검했어. 그래서 9월 전까지 부족한 거 채워. 그리고 이제 실전 바로 직전에 평가를 좀 해보자. 이때 괜찮아요. 저희 반 학생도 92, 93, 수능 94, 100분위.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대 갔어요. 문과 학생인데. 이 점수로는 연대 못 갔죠, 당연히. 이 점수로도 못 갔어요. 근데 여기서 뜬 거예요. 예. 올리면 되죠. 예. 그 충북대 저희 반 작년에 의대 전체, 정시 전체 수석한 친구도 6월, 9월보다 수능을 못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월, 9월 성적이 수능보다 높지 않았다고요. 수능이 제일 높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일단 아이들이 제일 짜증내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엄마의 전략 실패? 너 이거 필요하다고 그래서 너 이거 학원 수강 이거 해줬잖아. 근데 왜 국어 등급이 안 올라? 이런 얘기 해봐야 이건 서로 감정 싸움 하자는 얘기잖아요. 얘라고 안 올리고 싶었겠어요? 일부러 이번에 엄마 좀 한번 흥분도를 좀 높여봐? 얘가 2번이 답인데 5번 체크하고 이런 애가 어디 있겠냐고요. 지도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자, 어차피 6월은 점검이야. 뭐가 부족했는지만 채워가봐. 필요하면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 계시면 상담 요청하게 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의 주 목적은 이제 얘부터니까 학생부 교과를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전반적인 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인서울이 됐든 좀 높은 데가 됐든 아니면 지방 거점 국립대가 됐든 어떤 모의고사 성적에 맞는 어떤 학교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받고 있는 내신 성적에 맞는 또 학교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 친구는 내신이 2등급 라인이니까 요 라인까지 쓰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양반은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따져봐야 할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2등급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러니까 2등급이긴 하지만 이 2등급이 A, B, C, D, E 대학마다 이 2등급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첫 번째가 이건데, 그럼 뭘 가지고 보라는 거냐? 우리 애가 주요 과목은 잘 봤는데 다른 과목 성적이 별로예요. 그러면 전교과 반영은 좀 불리할 거잖아요. 그럴 땐 이런 학교를 찾아야 되겠죠. 옛날에 어떤 학교는요, 심지어 어떤 학교도 있었냐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충북이었던 것 같긴 한데 1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국수, 영, 사, 과 1학년 성적은 이 5개를 다 반영을 해요. 근데 2학년 올라가니까 인문계열은 과탐을 반영을 안 하고 자연계열은 사탐을 반영 안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러면
1학년 때 어떤 특정 과목이 무너진 학생은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어떤 학교가 이 학교는 그나마 내가 만약에 인문인데 과탐을 못 봤다 그러면 여기는 과탐 반영 안 하잖아요. 근데 다른 학교는 비슷한 라인의 다른 학교는 국수형 사과를 3학년까지 다 반영하겠다고 하면 그 학교는 불리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애는 보니까 정교과 주요교과가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다 비슷해 라고 한다면 정교과든 주요교과든 상관없다. 그 다음 요즘은 뭐 이런 학교가 많지는 않은데 1학년 30, 2학년 30, 4학년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주는 학교가 있다. 아니면 20, 80 1학년 20, 2, 3학년 묶여서 8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학교는 그냥 가중치 없음. 그러니까 퉁 쳐서 100.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단위수 적용 여부. 그러니까 아마 이전에 오신 분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설명회 때 이런 거죠. 만약에 4단위짜리를 가지고 4단인데 1등급을 받은 친구와 4단위인데 2등급을 받은 친구가 있으면 단위수가 적용이 안 되는 학교는 이 친구가 다 똑같이 1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1등급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4단위가 1등급인 친구와 4단위가 2등급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곱하면 4가 되는 거고 얘는 8이 되는 거잖아요. 얘 이제 과목을 다 더할 거잖아요. 그 더한 단위수 합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지금 하나밖에 안 했죠. 그럼 얘는 1등급이 되는 거고 얘는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 단위수로 나누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계산하기 좋게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4단위 1등급이고 3단위가 2등급인데 얘는 3단위가 1등급이라고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위의 학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는 8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긴 합이 10이고 여긴 11이죠. 이걸 단위수 합으로 나누는 거예요. 7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얘가 조금 더 미세하게. 아까는 이거 하나만 봤을 때 1등급, 2등급 차이인데 얘는 그 폭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는 확실히 단위수가 큰 과목일수록 확실히 내신이 좋다 그러면 단위수를 적용하는 학교가 유리할 수 있다. 되시나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반영 여부. 그것도 고려하시고 우리 학교는 진로 선택 반영하지 않아요. 봤는데 다 A인데? 그러면 반영하는 학교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여기 이제 수능 최저 고려. 교과는 제가 보기엔 일단 수능 최저가 관건. 특히 누구한테? 고3에게는. 재수생들은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어 수학 1등급 비율이 거의 2등급까지 거의 2~3배 차이라고. 재수생들이 더 비율이 많다고. 높다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예전에 저희 학교에, 저희 학원에 1.01이 재수하러 왔어요. 1.01. 1, 2, 3학년 통틀어서 기술과정 딱 하나 2등급이었어요. 1.01. 얘 재수 왜 하러 왔겠어요? 다 떨어졌으니까 왔겠죠. 최저 때문에. 그럼 쟤는 제가 담임이었는데 제가 이 친구하고 뭔 상담을 하겠어요? 너는 무조건 최저만 맞춰라. 의대를 가긴 했거든요. 충격적인 건 또 있어요. 혹시 몰라서 이 친구가 고3 때 국어가 4등급이었거든요. 4가 뜨는 순간 최저는 끝이잖아요. 혹시라도 수능 때 또 뭔 일이 생길까 싶어갖고 최저가 없는 한양대 미래자동차를 교과로 최저 없는 걸 하나 썼어요. 1.01을 가지고. 최초 합이 안 됐어요. 이 어마무시한 일 아닙니까? 의대도 아니고 한양대 미래자동차인데 최초 합이 안 됐어요. 물론 예비 1번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1이 안 됐다는 얘기는 1.00이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서류가 막 임팩트 있게 막 얘를 막 뒤엎을 만한 사이즈는 아니니까. 그러면 1.00인 애들이 다 최초합이라고 가정하면 생각해 보세요. 1.00인 애들이 왜 여기를 지원했을까? 다른 학교 최저 맞추기가 힘들다?
정시로 최저 못 맞출 사이즈니까 정시로 여기를 쓸 수가 없는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내가 수시 지원을 전략을 짤 때 3월, 5월, 6월, 7월 최종적으로 9월까지 적어도 내가 교과로 쓰는 학교 비슷한 정시 라인이 잡힌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최저가 높은 하지만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육관왕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시 가나다군 썼는데 3관왕 최초합 그거 원서 잘못 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고3 부모님들 저 성적 안 보고 성적표 그냥 지금 수능 안 봤지만 이 성적 가지고 최초합 다 시킬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대 갈 수 있는 학생인데 우리 안정적으로 동국대 쓸까? 이거 누가 못해요. 그건 컨설팅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돌려보면 아는 건데. 수능 최저가 굉장히 관건이다, 교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애는 그러니까 교과인데 지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학교는 교과 100이고 어떤 학교는 아예 대놓고 교과 정량 어디 잠깐만 펴보시냐면 이 책에 36페이지 잠깐만 펴보시면 36페이지 펴보시면 건국대학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논술 밑에 보시면 KU 지역균형 교과라고 되어 있고 학교장 추천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얀 색깔하고 회색깔 보시면 학생부 교과 70 더하기 서류 30이라고 되어 있는 게 교과 정량 70, 교과 정성 30이라고 표현이 바뀌었죠. 여기는 교과인데도 불구하고 저 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이 교과가 종합으로 바뀌려면 교과 정성 더하기 교과 정량 더하기 교과 정성인데 또는 교과 70 더하기 서류 30을 숫자를 바꿔버리면 종합이 될 수 있어요. 70, 30을 바꿔버리면 서류가 70이고 교과가 30이면 이건 종합전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KU 지역균형인데 왜 교과라고 되어 있냐면 교과 비율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거 위주로 전형명을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서류가 60이고 교과가 40이면 얘는 종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일괄 전형이에요. 면접 없는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경희대. 이렇게 걸려있는 건 경희대밖에 없어요. 근데 교과 서류는 꽤 있단 말이죠. 고대도 있고. 이거 한양대고. 한양대 옛날부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체조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여기 또 이거 두 개가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애가 나름 종합도 같이 쓰려고 해. 그러면 서류 기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교과 100보다는 그러니까 성적이 애매할 때, 이 학교 입결하고 비교했을 때 애매할 때는 비슷한 라인의 서류 반영인 학교를 쓰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서류 반영 비율도 학교마다 달라요. 어느 학교는 20이고 어떤 학교는 30이고. 그런 거고. 단계별 전형은 당연히 면접이 있는 전형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다? 1단계의 배수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3배수냐, 4배수냐, 5배수냐, 7배수냐, 10배수냐. 2단계 면접이 중요합니다. 면접이 30이냐, 40이냐, 50이냐. 여기 보세요. 가천대는 직윤이 면접이 50인데 명지대 교과 면접은 30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잠깐만 보시면 이게 면접이 50이란 얘기는 1단계 통과된 애들, 저게 만약에 3배수라고 가정하면 3배수 안에 들었던 애들을 2단계로 넘겨서 면접을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걔네들을 추려서 보는데 걔네들의 면접 점수까지 합했을 때 반영 비율을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면접 점수를. 그러면 나머지 50은 뭐란 얘기예요? 나머지 50은 뭐예요? 1단계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1단계 성적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70이니까. 넘어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기서 꼴등으로 넘어온 애가 면접을 다른 애들을 압도할 수 있는 면접을 보지 않는 이상 엎어치기가 되게 힘들 수 있다.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 단적인 예로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수시 말고 기왕 책 있으시니까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90페이지 90페이지 잠깐만 가보시면 90페이지 보시면 서울대학교인데 거기에 지역균형이라고 보이세요? 네, 위에 인문 60, 자연 96, 작년 건데 지역균형 수능 60에 교과평가 40이잖아요. 찾으셨나요? 네. 근데 그 밑에 일반 보세요. 일반은 수능 100인데 2배수고 2단계 1단계 80에 교과평가 20이라고 돼 있어요. 교과평가가 20이죠. 지규는 40이죠. 우리 왜 모의지원, 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 진학사에서 점수 공개를 해요. 네. 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최초합 등수에 들어오지 못한 아이가 직윤으로 최초합이 됐습니다. 컴퓨터과 관련된 학과였습니다. 근데 일반 전형은 뒤엎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점수 공개를 했을 때 내가 최초합 순위 안에 들어오면 저 밖에 있는 애가 일반 전형에서 엎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근데 직윤은 그런 게 보이더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여기는 안정적으로 잡겠다고 내신을 좀 남겨놓고 여기를 지원했다면 그러면 면접 비율을 키우면 안 되는 거죠. 남겨서 쓴 애들은. 근데 좀 빡빡한 아이들은 이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면접 비율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전략을 좀 짜자. 그리고 안타깝지만 어쨌든 작년의 입결만 가지고 보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든 이 정원 때문에 일반 학과들이 어쨌든 성적 라인이 이제 밀려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시 회귀된 거잖아요. 재작년으로. 그래서 2개년 입결을 같이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된다. 네. 비슷한 나이일수록 수능 최저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내신이 애매해 70% 컷 점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슷한 대학 라인 중에 최저가 높은 데를 쓰시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의대를 교과를 쓰려고 하는데 경상국립대인가를 안 쓰게 했어요. 왜 안 쓰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237페이지 한 번만 펴보실래요? 예. 그 학생이 내신이 1.13이었어요. 1.13이었는데 재작년에 재수를 하러 왔었는데 탐관화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의대 다 떨어지고 수의대를 갔어요. 수시로. 그 한 학기 다니고 반수를 하러 다시 왔죠. 그래서 국수형 다 일을 받아가지고 의대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친구는 집이 부산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부산은 아니고 아무튼 경남 이쪽 지역 인재 같아요. 근데 경상국립대를 봤는데 거기 체조 보세요. 국수형 과정 3개 등급함 6이고 수학 필수 포함이잖아요. 근데 뒤에인가요? 뒤에 부산대를 한번 찾아보시면 부산대가 어디냐면 244페이지인데 얘는 3합 4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상국립대가 최저 맞추기가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수학 필수 옵션이 걸려있고 근데 얘가 부산대가 재작년에 70% 컷 내신이 1.08이었어요. 50%가 1.05였고 근데 얘는 1.13이었어요.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경상국립대는 최저 맞추기가 쉬우니까 쓰면 되겠죠. 오히려 최저가 낮을수록 합격의 내신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맞추는 애들이 많으니까. 여기만 쓴 게 아닐 거잖아요. 걔네들도 지역인재를 쓴다면 부산대도 쓰고 고신대도 쓰고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저가 낮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신대가 조금 이상한 버전으로 가는 거예요. 고신대가 지역인재 교과가요 3합 4거든요. 얘네도 수학 필수예요.
그럼 부산대랑 맞짱을 뜨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누가 내신이 높겠어요? 부산대가 높겠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고신대를 쓰자. 재작년에 썼어요. 근데 탐구 하나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의대가 다 안 됐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에.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작년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정부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부산대에 합격한 이 친구는 지역이 이제 늘었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땡큐한 게 뭐냐면 250페이지 가보시면 249페이지 가보시면 249페이지 울산대가 보이실 거예요. 예. 울산대가 3합 4를 걸고 33명을 지역교과로 뽑아주겠다고 신설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산대가 있고 고신대가 있고 인제대가 있고 동아대가 그쪽이 맞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아까 경상국립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산대가 탑 아닐까요? 교과로 보자면. 그 다음이 아마 인제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갑자기 울산대가 나타났어요. 근데 얘하고 최저가 같대요. 3합 4래요. 인제대는 4합 8이에요 또. 더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신으로 도저히 뚫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1.1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부산대를 썼어요. 쓰자. 왜? 부산대 70% 컷이 1.08인데 울산대가 생겼잖아요. 무려 지역교과로 33명을 뽑아주겠대요. 그러면 얘가 울산대도 쓰고 부산대도 쓰겠죠. 어디 갈까요? 둘 다 되면? 울산대 가야죠. 그럼 뒤에서 막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요? 예. 결국 2차인가 3차 추합됐어요. 작년에 저희 반 학생을 쓰자. 저는 솔직히 카드 하나가 여유가 있었으면 야 울산대 한번 저질러 볼까? 또 생각을 했어요. 무서워서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 숙대 테슬인가? 테솔? 그 학과가 있는데 3명 뽑아요. 정시에서. 3명 뽑는데 너무 인원이 적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재수를 하겠다고 학생이 왔는데 기존에 학원 다니는 담임 선생님이 한 군데는 두 군데는 확실히 안정을 잡았는데 한 군데를 못 쓰겠는 거예요. 야, 저질러. 그 숙대 테스트를 쓴 거예요. 2년 장학. 진학사에서 마이너스 100 몇 점이 떴어요. 이건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2년 장학. 근데 입학 상담하러 왔던 이 친구의 성적이 얘보다 좋았어요. 이 얘기를 하면 되게 가슴 아파하겠죠? 안 했어요. 네, 어쨌든 이렇다니까요. 근데 저질르는 건 좀 그렇고 왜냐하면 재수도 아니고 3반수니까. 그래서 그냥 부산대에 갔고 나머지도 다 되긴 했는데 최저를 맞췄으니까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작년하고 재작년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모집 인원 그 다음에 혹시 전형 방법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 100으로 뽑았던 게 갑자기 면접이 추가됐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좀 보시라는 거죠. 요거는 뭐 그냥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 100으로 뽑는 학교 거기 프린트 있으니까 교과 정성 이 가로의 동그라미 X는 최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 100에서 광운대 최저 없고 상명대 없고요. 다 있죠. 그 다음에 교과 정성인 건국대학교가 최저가 없습니다. 교과 서류에는 동국대가 없고 그러니까 건대 동대는 박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최저가 없잖아요. 근데 교과 10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인 서류의 임팩트를 좀 보겠다라는 거예요. 서류 임팩트가 별로 없었으면 최저를 걸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과 100만 가지고 이 학교의 집단 구성원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론 학생부의 표준 편차를 보고 알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종합이지 교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대하고 동대가 이 건대도 원래는 작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서류였단 말이에요. 표현을 바꿨을 뿐인 거지. 근데 최저를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임팩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서류에. 근데 고대는 최저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서류가 이 내신을 업기는 힘든 거예요. 어차피 교과로 고대 정도 지원하는 애들의 내신이
편차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건대 동대는 자기네들도 알 것 같아요. 어차피 1등급 때 초중반 애들이 자기 학교를 왜 오겠어요? 딴 데 가겠죠. 한양대도 최저가 없었는데 버리고 가겠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2등급 때가 온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임팩트 좋은 애들을 뽑겠다. 그런 전략,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참 독특한 학교가 하나 있죠. 성신여대 중앙, 특히 중앙대. 출결. 네. 저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둘째는 코로나가 고등학교 졸업시켜줬어요. 자, 학교 안 나와도 됐잖아요. 비대면 수업했잖아요. 네. 그거 아니었으면, 네. 1년 더 날릴 뻔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정리를 궁금해서 저도 또 보시기 좀 편하시라고. 같은 대학인데, 똑같은 학생부 교과인데, 여기는 학생부 우수자고 지역균형. 표현이 다르죠. 표현이 다르고, 전형 방법도 다르죠. 예. 그리고 수능 체조도 있고 없고, 다르죠. 예. 유불리 따지실 때.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가천대를 써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가천대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다면, 그러면 그냥 모르는 체 하시고,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우를 쓸까요? 직윤을 쓸까요? 이렇게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럼 담임선생님이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 못 하실 거라고. 엄마 입에서 갑자기 학우 쓸까요? 직윤 쓸까요? 이러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어떻게 면접 전형 있는 게 좀 유리할까요? 이렇게 던지시는 거죠. 뭐가 유리할 것 같냐? 우리 애가.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잖아요. 저보다는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이렇게 툭 던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 애가,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면, 우리 애, 이 큰일 났다. 올 4다. 이러면 최저 맞추기가 힘들다. 그러면 없는 쪽으로 가는 게 어쨌든 1차적으로는 맞죠. 입결, 이 개념 보시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애가 낯선 사람 앞에만 가면 막 손톱 막 이러고 있고, 막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면접 지금 보세요. 50인데. 이거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공부시켜서 최저 전략을 맞추든 해서 절로 가야죠. 근데 우리 애는 이 친구는 면접 보면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럼 양쪽 다 상관없겠죠. 자, 이걸 왜 정리를 해봤냐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긴 최저가 있어요. 여긴 최저가 있고, 여긴 최저가 없고, 저긴 그냥 교과 100으로. 자, 이런 거예요. 수시 원서를 넣는데, 이 학교에서 A학과라고 치고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어요. 내신으로 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최저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1등이 최저를 못 맞췄어요. 앞에 만약에 3명이 못 맞췄어. 그러면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만약에 5명이 모집 인원이라면 10등까지 추합 붙이겠다. 전략을 그렇게 세웠다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게 내신이 상대적으로 더 안 좋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최저가 없는 건 이 순서대로 그냥 뽑는 거잖아요.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지역균형이 없는 과들을 빼고 지역균형에 있는 과들만 찾아서 학생부 우수자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보세요. 누가 더 좋아요? 학우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수능 최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힌트. 요 글자 안에 뭔가가 있어요. 힌트는. 아니, 상식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거 1, 2, 3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추합 저 밑에까지 뽑는다 그러면 평균적인 내신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힌트. 요 글자 안에 또는 숫자 때문에 결과를 봤더니 저쪽이 훨씬 좋아요. 이건 누구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맞히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면접의 영향력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천대하고 명지대는 30이고 가천대는 5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면접 50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차피 교과 100으로 애들을 선발하는 게 있어요. 잠시만요. 어차피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하겠어요? 왜 또 만들었겠어요? 어차피 상대적으로 내신 좋은 애들 여기서 뽑으면 돼요. 여기서. 자기네들의 기준에 맞는 부합하는 애들을 뽑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2등급 때 초반까지 왜 가천대 가겠어요? 안 가겠죠. 건대, 동대 최저가 없는데 거기 가지 뭐 하려고 여기 오겠어요? 내신 좋고 서류 좋은 애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우리의 3등급 때 중반인데 그러면 가천대 면접 전형 있는 걸로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네. 야, 나는 3등급이면 거의 지방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가천대는 그래도 거의 서울이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학교 사이즈가 되게 커요. 네. 경기대 수능 최저 있고 없고 여긴 똑같네요. 여긴 똑같아요. 와, 독특하죠. 전형 방법을 동일하게 해놓고 수능 최저로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나 지역 균형은 무조건 추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 학교는 이렇게 본다면 수능 최저가 있는 쪽이 내신이 조금 나빠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보세요. 영문과 저쪽이 더 좋아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매니아죠. 1.64인데 경기대 호텔, 이건 서울에 있는 겁니다. 수원이 아니고. 어쨌든 저 내신으로 저길 가네요. 그죠? 인문계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애들이 추천받는 애들의 사이즈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 때까지는 경기대를 안 쓰는 거예요. 추천을 받아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라고. 그러니까 입결을 보니까 물론 작년 거긴 하지만 보통 3등급 때 초반대 애들부터 경기대는 추천을 받는 모양이군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둘 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하나는 교과 100이고 하나는 면접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확연히 두드러지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명확하죠. 수능 최저가 똑같이 없잖아요. 수능 최저가 똑같이 없는데 여기는 교과 100이고 여기는 면접이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내신이 누가 좋아야 돼요? 제가 좋아야죠. 여기는 확연히 원리 원칙대로 가고 있죠. 저쪽이 더 좋잖아요. 여긴 면접에 30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도 수능 최저를 똑같이 교과 100이고요. 최저 있고 없고 이걸로 구별한답니다. 수능 최저 있는 쪽. 평균적으로 이 학교도 근데 자유전공은 지금 이쪽이 더 지역균형이 더 평균 내신이 더 좋고요. 왔다 갔다 하네요. 이건 과별로 조금. 여기도 여기가 좋잖아요. 여기도 좋고. 근데 얘는 저기가 또 좋고. 이건 과마다 좀 속성이. 그러니까 이개년치를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항공대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이제 보시라는 거고. 교과에서 제가 올해 가장 눈여겨보는 데는 의대입니다. 대비 정원, 작년 대비 정원 축소했죠. 그러니까 작년 입결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고, 2개년치를 같이 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일반 및 지역인재 정원. 그러니까 저희 저희 작년에 부산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건수로 보면 15건 이상 합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에서 지역인재를 썼어요. A에서 지역인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수시 6개를 다 A 지역에 있는 학교만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역을 썼고 B 지역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관건이 뭔지 아세요? B라는 지역에 일반 전형을 쓸 거예요. 얘는 어차피 A 지역 학생이니까. 여긴 지역인재를 쓸 거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일반 전형을 쓸 건데 여기를 공략할 때 포인트는 저는 작년에 어떻게 잡았냐면 이 B 지역의
지역, 인재, 인원을 봤어요. 충청도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반을 충청도로 쓰게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충청도 지역에 지역 인재가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어쨌든 지원을 쓸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뭐 봤냐면 최저라인을 볼 때 일반이 만약에 3합 4예요. 근데 지역이 만약에 3합 5예요. 그럼 얘가 훨씬 더 최저 맞추기가 수월할 거잖아요. 그럼 합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일반 써야죠. 다른 지역에 써. 네. 이해되세요? 네. 되게 쉬운 일이 아니라 내신 딱 보고 그냥 선생님이 여기 쓰면 다 붙을 수 있어요. 이럴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물며 교과도 아닌데 씨라고 하면 안 되는데. 종합전형을 여긴 너는 내신이 3등급 나이니까 이 학교는 종합 쓰면 안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종합인데 왜 교과로 자꾸 선을 그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내신이 애매하면 수능 최저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수능 최저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면 학교 라인을 낮춰야 되는데 이걸 보시라는 거죠. 가톨릭 관동대도 지역 인재 37에서 25, 12명 줄었죠. 건양대 8명 줄였죠. 근데 경북대는 늘었어요. 충남대 늘었다고요. 그럼 여기는 피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지역 인재는? 근데 일반 전형, 다른 지역의 아이가 일반 전형 쓸 땐 충남대 써야 되지 않을까? 왜요? 작년에 23명인데 40으로 늘렸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경쟁률 만약에 10대1만 생각해 보세요. 200명 넘게 여길 쓸 건데. 그럼 일반 전형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계산을 하고 이제 지원을 시켜야죠. 입결, 작년 겁니다. 원래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상담하느냐고 시간이 없어서 2개년치를 같이 넣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됐어요. 여기는 함부로 건들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가톨릭은, 이렇습니다. 강원도, 누가 그러던데, 빨리, 옛날에 어떤 입시 전문가가 그러셨다면서요. 빨리 충청도 세종으로 빨리 이사 가시라고. 초등학교 부모님들 빨리 세종으로 이사 가세요. 뭐 이렇게. 가려면 강원대로 가야죠. 인원이 생각보다 없어요. 인원이 생각보다 없다니까요. 없는데 지역 인재 인원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앞에 게 인원이고 뒤에가 추합이거든요. 23명 모집에 추합이 9명이란 말이에요. 모집 인원 23명인데 예비 9번까지만 빠졌다고요. 거기까지 내신이 이래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세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까 부산대 합격한 애가 1.13이었다니까요. 부산대 2차인가 3차 추합됐다니까요. 여기 1.31이잖아요. 지역. 근데 일반은 왜 높아요? 다른 지역에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다른 지역인데 일반 전형을 강원대로 쓴다? 강원도로 쓴다? 강원도에 있는 의대를 쓴다? 바보짓이죠. 여기가 인원이 많은 뭐예요? 어차피 인원도, 내신 좋은 인원도 한계가 있고, 어차피 그 애들은 다 지역으로 몰릴 건데, 그러면 여기는 누가 몰려? 일반은. 이 지역 애들이 몰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강원도잖아. 이거 보세요. 강원도잖아요. 보세요. 1.71. 건양대. 일반 면접. 지역 최저. 충청도. 경상공립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희 반 애가 1.1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최저가 편안하기 때문에. 근데 더 좋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실은 더 좋은 등수가 아닌 이유가 더 좋은 애들은 울산대로 갔겠죠. 그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세요. 62명 모집에 예비 75번까지 빠졌어요. 의대에서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내신 좋은 애들은 일단 걸어놓고 최저가 낮으니까 혹시 불안하니까 걸어놓고 다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집 인원만큼 더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예. 지원 전략의 흐름이 보일 수밖에 없다. 자, 종합. 저는요, 종합은 다른 거 없어요. 제발 학교에서 얘는 내신이 3등급이라 얘는 내신이 이래서 여기까지 종합 전형을 쓰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일단 거기서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고 나오시면 돼요. 네. 상세하게 뭔가 준비를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은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만약에 내신으로 자꾸 뭔가를 컷을 시킨다는 얘기는 얘를 기준으로 뭔가를 설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어쨌든 내년에 학교 알림이에 진학률이나 이런 걸 올려야 되거든. 이해는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고 비율이 학교마다 달라요. 비율이. 가천대는 공동체 역량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학교가 아무리 많아야 20인데 가천대는 40을 줘요. 서울시립대 있죠. 서울시립대. 그 서울시립대는 예산이나 이런 걸 어디서 해요?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되게 코미디예요. 서울시립대 다니는 애들 중에 서울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이 학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지방 애들이에요. 이것도 코미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시립대잖아요. 시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민의식이나 그러니까 학생부 활동에서 이 친구가 공동체 역량에 대한 어떤 그 임팩트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립대는. 그러니까 학교마다 얘한테 몇 퍼센트를 주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잠깐만 펴보시냐면 138페이지 잠깐만 펴보시면 138, 139를 두 개를 볼 거예요. 왼쪽에는 융합형 인재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탐구형 인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두 개가 다 종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최저가 없잖아요. 이 학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똑같이 최저가 없는데 왜 굳이 종합을 두 개로 나눠서 뽑냐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 포인트를 어디다 둘지가 다른 거라고요. 융합은 말 그대로 골고루 열심히 했어? 이게 핵심이라면 탐구는 좋아. 국어는 못해도 좋아. 근데 이 새끼가 기계공학을 썼어. 그럼 너는 그쪽과 관련된 탐구형이잖아요. 이 비율이 다 다르다고요. 종합전형은. 근데 왜 학업 역량에 해당하는 내신만 가지고 그럴 문제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혹시 종합전형 혹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 좀 요 세 줄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3은 어차피 지금 요번 학기에 마무리 하셔야 되고 고3 부모님이 아니신 분들은 1학년하고 2학년 1학기 끝났을 때 한번 학생부 발급 받으셔서 얘가 만약에 공과 계열이든 아니면 의학 계열이든 또는 약학이든 구체적인 진로나 계열이 있으면 출력해서 요 세 줄 있죠, 세 줄. 요 세 줄을 놓고 한번 학생부를 입사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너는 왜 약학에 또는 왜 의학 계열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너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데? 동아리 이거 했어? 근데 왜 세특에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왜 세특에서는 여기서는 그래도 관심을 좀 보였는데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왜 이쪽에서는 네 학교에서 과학탐구 생명이든 화학이든 화투든 융합탐구든 생명과학 실험이든 고급 생명이든 배운 거 있을 거잖아. 왜 그걸 가지고 네 관심 있는 분야로 왜 파생을 못 시켰어? 읽어보세요. 읽고 나서 이 친구는 역시 이쪽에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친구군.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시라니까요. 그 평가 기준이. 근데 최근 학업 성취도 부분 일정 영향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독서 활동 뺐죠. 평가 기준에서 수상한 거 뺐죠. 뭐 이러니까 아무래도 저쪽에
임팩트를 주려고 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도 이게 되게 많아요. 그냥 쭉쭉 넘길게요. 되게 많아요. 교과보다도 많아요. 종합은. 서류, 대개는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그죠? 저게 동일하다면, 자, 문제. 이제 이 정도 눈치채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똑같이 서류 100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 수능 최저. 그렇게 달라지겠죠. 다 거의 대부분 서류, 면접. 그리고 일부 이렇게 옵션이 걸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 3, 4배수라고 해놨잖아요. 3배수는 저과 4배수는 여기. 이렇게 좀 단과대별로 저렇게 배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서류 100, 여긴.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긴 2배수, 3배수고, 저긴 면접으로 끝나는데, 여긴 면접이 구술고사라고 돼 있죠. 네. 최저 있고, 없고. 네. 그리고 사범대는 요거.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이 20이 있다라는 거. 네. 네, 시립대, 서류 100, 서류, 면접, 서류 100이죠? 네, 서류 100 수능 최저. 그 다음 탐구, 융합 다. 서류 100이고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럼 얘도 아까 중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는 탐구형이고 하나는 융합형이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골고루 잘했니? 그러니까 펜타곤 모형으로 하자면 이런 애들을 좋아하는 건 융합형이에요. 근데 타원형으로 보이는 애들은 탐구형을 좋아하는 거죠. 얘 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과거 출신은 탐구 써야 돼요? 융합 써야 돼요? 탐구 써야죠, 당연히. 네. 면접형, 네.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네. 여기는 융합형은 서류 100인데 의예만 요렇게. 네. 융합형인데 의예만 면접을 보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여기는 모집, 선발배수, 모집 단위별 다 다르다. 1배수가 몇 배수인지. 1단계가. 둘 다 최저가 없고요. 네. 외대, 서류, 면접. 네.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말을 쓰죠. 네. 한 10년 전만 해도 한양대는 학생부 전체 페이지 두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뭐 이런 이상한 소문도 있었어요. 네. 자, 이건 참고 자료로 넣었어요. 올해 서울대학교에서 올려준 자료입니다. 학업 역량, 여기는 조금 다른 학교하고 달라요. 여기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 외 성향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학업, 진로, 공동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 왜 넣어드렸냐면 학생부 종합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얘기하는 이 설명을 보시라고요. 제가 서울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거보다요. 여기 보시면 지적 호기심이라는 거 보이세요? 탐구, 의지, 열의, 이 지적 호기심, 진로 탐색, 의지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심지어 뭐라고까지 설명을 하냐면 내가 화투를 하고 싶은데 이 고등학교에서 전체 만약에 200명이에요. 200명인데 화투 선택한 애가 10명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친구가 10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1등급 안 나올 거잖아요. 4등급, 5등급 상관없다 이거예요. 와, 지 진로를 위해서 10명밖에 선택을 안 했는데 이걸 선택해서 들었다고 그걸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 배움에 대한 열의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학업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서울대는 돌려 진짜 유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과 및 합업 활동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력 고르게 나타나는가? 네.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다른 건 다 1등급이다. 하나가 4다. 별로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합격한 애들 내신이 그래서 다 대부분 과별로 차이가 확 나지 않아요. 골고루 잘하는 애들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거고요. 학업 태도. 보세요. 과정, 적극적이면 지속적.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호기심, 도전적 태도. 이거. 도전적, 아까 제가 화투 얘기한 거. 그러니까 학업 태도에서 평가를 그 친구는 정말 잘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 있었나요?
아니구나. 여기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여기 없나? 어디에 아마 표현이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주어진 여건. 이게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300명이고, 어떤 학교는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학교는 실험 들어가 있는 과탐을 개설 못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네, 그런 얘기들. 학업의 소양은 공동체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 학교는 한 번도 학업 역량의 몇 퍼센트 비율을 주겠다,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의 몇 퍼센트를 주겠다라는 수치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들은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이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충실도에서 학업 역량, 기초학업 역량과 학급의 주도성, 배점 30, 기본, 그 다음에 전공적합. 여기가 임팩트가 있죠. 네. 근데 전공적합은 전공 수학 역량과 전공 관심도 및 진로 탐색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약학대학에 가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과탐 선택 과목을 봤더니 물리 지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요런 거에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투과목 선택 되게 중요해요. 이거 구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전공 관련 교과목의 학업 이수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공 관련 선택 교과목의 탐구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 기계공 가는데 미적 안 했어요. 타격이 큰 거죠. 생지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고3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고2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나중에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 선택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연식이 좀 된 자료예요. 어느 한의대학교에서 직접 올려준 자료인데요. 근데 이 학교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어디를 가도 붙겠다 싶은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등급은 별 볼 일 없지 않아요? 4353, 4242 이랬다고요. 근데 표준 편차를 보세요. 20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일반고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화원이 표준 편차가 7.4밖에 안 벌어져요? 자사고 아닐까요? 과거는 아닌 것 같고, 과거는 거의 10 이상 넘어가는 게 없어요. 5에서 좀 이름 있는 외고만 해도 10 넘어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고는 아닌데, 이게 일반고라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거죠. 전남 해남에 가시면 해남고인가? 이런 비슷한 학교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기숙학원에 있으니까 그게 좋아요. 지역에 있으면 지역 애들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기숙에 있으면 정말 전국 애들 다 보거든요. 봤는데, 야, 너네 자사고냐? 검색을 해보니까 일반고예요. 이래. 그리고 교과 이수 현황이 너무 좋아요. 편제표가. 일반고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싹 다 그리로 온대요. 경쟁력 있는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뭐가 중요한 건지만 설명할게요. 여기 지금 화원만 볼게요. 원점수 본인은 88이고 평균이 84잖아요. 근데 2학기 때 원점수 2점 올랐죠. 근데 평균은 어떻게 됐어요? 4점 떨어졌죠. 평균이 4점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시험이 쉬운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본인의 원점수를 올리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애라니까요. 얘는 저 흐름을 보시라고요. 뭐 할 때? 종합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 갖고 따질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상위 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경쟁자가 많은 학습 환경이라고 본다. 얘를 가지고. 그 다음에 관련 과목의 성취도가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아까.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있어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요. 그리고 표준 편차 있죠. 아마 한 번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요.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눠요. 이게 성취도 값, 즉
Z점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4를 7.4로 나눈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10이죠? 그냥 10이라고 할게요. 그 10을 10으로 나누면 1이잖아요. 에? 원점수의 평균 빼고 10으로 나누니까. 에. 그게 여기서는 1이 아니었겠죠. 4 나누기 7이니까 이게 1이 되려면 7 나누기 7이 돼야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몇인데 1로 올린 거잖아요. 왜 올랐어요? 평균이 떨어졌잖아요. 원점수는 똑같은데 얘 값이 떨어지면 얘가 똑같다면 이 값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얘가 떨어졌어. 근데 편차가 어떻게 됐어? 얘가 커졌잖아요. 근데 본인의 이 값을 올렸잖아요. 누가 올라야 되니까? 원점수가 올라야 되니까. 평균은 떨어졌는데 원점수를 올렸잖아요. 근데 저 과목만 그러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리 보시면 93, 86.7, 92, 79점. 이게 훅 떨어졌죠, 지금? 근데 얘는 원점수 1점밖에 안 떨어졌어요. 평균은 꽤 떨어졌는데.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버전이라 전공적 합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역량.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자,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교과 쓸 건데 어떻게 쓰라고요? 일단 9월까지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로 지원한다면 어디를 쓸 수 있는지 먼저 파악. 만약에 건동홍숙을 쓴다. 그러면 저는 일단 건동홍숙 라인하고 그 아래쪽은 한두 개는 무조건 쓰셔라. 나머지는 공격적으로 쓴다. 근데 아까 교과에서 유불리 따지는 거 보셨잖아요. 정교과니 주요교과니. 최저가 세니 약하니. 단위수 반영하니 안 하니. 진로 선택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모집 인원 변했니 안 변했니. 작년에 교과 100인데 면접 바뀌었니? 면접 있었는데 교과 100으로 바뀌었니? 이 흐름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네. 종합은요. 종합은 일단 학업 성취도를 보시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내신이 2등급이니까 건동홍숙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지 마셔라. 학업 성취도 아까 나누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계산해 보시고. 이게 3으로 향해 갈수록 좋은 거예요? 3으로 향해 갈수록 좋은 거예요? 저 나눈 값이, Z값이. 네. 근데 1학년 때 좋았다가 2학년 때 떨어졌다, 3학년 때 좋아. 약간 좀 애매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계열 중심의 과목을 보세요. 수학이 이러고 있으면 조금 찝찝하다. 근데 국어는 조금 그랬는데 수학은 계속, 탐구는 계속 괜찮아. 이과인데. 그러면. 그리고 얘는 어쨌든 과목을 전공이나 계열 관심의 과목은 올리고 있는데 창체에서도 분명히 얘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게 보였어요. 근데 세특에 가서 보니까 선생님의 과제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평가를 하시는 내용에 이 친구의 과제 수행 능력이 좋아. 괜찮아요. 꼭 의사라는 표현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약하게 안 보여도 괜찮아요. 이 친구가 확실히 이런 쪽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어필이 되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그런 그 관심도가 어쨌든 계속 노출이 돼주는 게 좋다. 상대적으로. 네. 그럼 돼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팁이에요. 제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그냥 나눈 얘기이긴 한데, 학생부를 볼 때 학생부 보면 일반적으로 학생부 딱 주면 앞에서부터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맨 뒷장으로 가신대요. 행특.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거. 학과 선생님들은 얘를 수업 때만 보잖아요. 담임 선생님 1년 내내 보잖아요. 그래서 1학년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평소 성품이 이렇게 하고 혹시 전학 온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입사관 입장에서 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100% 신뢰를 안 한대요. 왜냐? 내가 이 친구가 정말 이런 친구인지는 내가 보면서 파악할 거야. 되셨죠? 근데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놓은대요. 행특을 보고. 그래? 이 친구는 이렇게 심성이 착한 친구야. 네, 그런 부분들이 봉사나 이런 쪽과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 거야? 이게 연결이 됐어. 굿.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평소
규칙을 잘 지키는 성실한 학생으로 앞에 갔더니 미인정 결석이 5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이거는 신뢰를 할 수 없는 학생부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특을 먼저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대요. 이미지를 그려놓고 아 그래? 평소에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특히 수학 탐구 관련해서 수학? 성취도 보고 수학과 관련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확인한다. 그랬을 때 부합이 된다. 오케이. 그럼 얘는 우수한 성적. 저 성취도도 계속 수학이 계속 우수하게 가고 있다. 오케이. 근데 2, 3, 4 계속 수학은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신은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선생님은 수학에 대한 탐구 능력이 정말 뛰어난 학생님 이러면 신뢰도가 뭔가 안 맞는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이걸 들으신다고 해서 오케이 학생부 갖고 와 내가 다 평가해 줄게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모집 요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된 별도의 컨텐츠가 있는 경우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평가 요소 지금 여기 전공적합 이런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반영 비율, 뭐를 집중적으로 평가할 건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랑 자녀분의 학생부랑 같이 매칭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6월 시험으로 우리 아이가 착각을 하고 있다면 빨리 눌러주셔야 되고 뒤에 이제 수학, 영어, 국어 선생님들이 오셔서 뭔가 이제 학습적인 얘기를 하실 텐데 저는 이 부분이 마침 세 분이 전부 지금 재수생들 수업을 하려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저쪽에서 아이들의 현장의 성적이라든지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다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재학생만 수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마 뒤에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어주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